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요즘 건강은 물론 환경을 생각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으시죠? 각 자치단체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거나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공영자전거 정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역의 공영자전거 정책의 현주소와 함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각 자치단체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공자전거 도입 등 인프라를 조성해 놓고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운영이 중단된 곳이 있는가 하면 공공자전거 도입을 계획하고도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의 현실을 김장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아산 신도시에 설치된 공공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 유바이크입니다. 자전거 대여소가 텅 비었습니다. 키오스크 형태로 빌리고 반납하는 장소가 제한돼 있다 보니 하루 평균 이용 횟수가 8에서 10회 수준까지 떨어지며 올해부터 운영이 잠정 중단된 겁니다. 운양 온천역에 만들어진 공영자전거 대여소.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하루 평균 이용객이 1.6명에 그치면서 운영 중단이 결정됐고 50대에 달하는 공영자전거는 11개월이 넘도록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2층 자전거 주차장에는 주인을 잃은 자전거가 가득하고 누수는 물론 시설까지 파손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해 시는 공영자전거 운영 시스템 개선 용역 등을 통해 중단된 자전거 인프라 시설 운영에 대한 활로를 모색했지만 이번에는 인력과 예산이 발목을 잡으면서 현재로서는 재운영에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선진 시스템에 맞춰서 도입을 하려면 먼저 전담팀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전담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인력이 갖춰지면 거기에 따라 또 급여를 보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1년 전담팀까지 만든 천안시. 공공자전거 도입을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기본계획 수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 의견 반영 등 용역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추진 동력을 잃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사업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과정들 절차, 행정 절차 이런 데서 그쪽 전문가분들이 이제 위원들이 평가를 했을 때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갈수록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해 교통체증과 주차 문제, 대기 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안으로 떠오른 자전거. 아직 활성화에는 갈 길이 멉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반면 세종시는 공공자전거가 활성화돼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 덕분인지 세종의 자전거 수송 분담률은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를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세종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지 강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명소로 자리하고 있는 이응다리. 금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하층부 약 1,500m 구간이 자전거 전용 통행로로 이뤄졌습니다. 금강 주변 하천 부지를 따라 자전거 도로가 잘 구축돼 있어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처럼 세종시는 국가적 계획에 의해 건설된 도시다 보니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잘 조성돼 있는데 현재까지 신도심에 조성된 길이만 316km에 이릅니다. 자전거에 대한 인프라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세종시는. 제가 한 30여 년 대전에 살다 세종으로 왔는데 일단 세종은 걷는 것, 자전거 타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도로 확보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자전거를 끌고 나와서 어디를 가든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부 세종청사 인근
세종시 공영 자전거 일명 어울링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버스 정류장 인근 어울링 대여소까지 자전거를 타고 왔다가 다른 대중교통으로 환승하기도 합니다. 실제 세종시 어울링 이용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244만여 건으로 2018년 대비 4년 새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전거 대여소 등의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된 것도 어울링 이용을 확대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어울링 대여소는 2018년 이후 지난해 기준 630곳까지 확충되며 180여 곳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시민들은 어울링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출퇴근이라든가 이렇게 평소 이용하려고 할 때 잘 이용할 수 있는 게 진짜 처음에 초기 비용 투자가 개인 자전거는 좀 구입하려면 크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 이용 비용이 좀 싸기도 하고요. 실제 세종 공영 자전거 수는 지난해 기준 3,165대로 인근 대전 지역의 공용 자전거 타슈가 2,500대인 것에 비해 전체 인구수 대비 큰 차이를 보입니다. 대수가 많아서 좀 탈 때 뭐 너무 멀리까지 가서 찾지 않아도 되고 자전거 정거장도 가깝고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세종시는 어울링 이용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은 물론이고 새로운 보상 지급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울링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을 해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골드 단계는 1년간 연간 회원권을 돌려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 부족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반납 오류 등의 시스템 개선 등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세종은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면서 그 어느 도시보다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가 바라본 세종의 매력은 뭔지, 또 전국적으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지 조건행 세종시 자전거연맹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선욱 기자입니다. 회장님 평소에 자전거 많이 타십니까? 자전거 탈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하는 게 제 닉네임이고요. 네. 저희 수요일마다 정기 라이딩을 통해서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한 4, 5년째 지금 이곳 세종시에서 아주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세종시 어떤 부분이 자전거 타기에 좋은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뭐 신도시에 자전거 타는 그런 그 구조가 다 되어 있고요. 또 좀 아까 얘기했듯이 금강변이 있고 그다음에 호수공원 아름다운 그 가에 자전거 길이 있고 또 이용다리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치원에 아주 멋있는 그 벚꽃길 그런 길이 이제 잘 형성이 좀 되어 있고 또 고북 저수지 쪽도 상당히 좀 괜찮고요. 그래서 교통량이 많이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바로 금강 그 자전거 길을 이제 금방 접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적인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도시보다도 세종시가 자전거 타기 좋은 그런 도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도시와 다른 부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거든요. 우선은 뭐 지금 시민 안전 교육, 그다음에 이제 아마 학교에도 뭐 일부 이제 자전거 이제 교육을 이제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그런 교육들이 이제 체계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상화돼야 되고, 그리고 그걸 시민들이 그거를 꼭 필요하다라고 느껴야 되는 이제 그런 정책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수시로 이제 행사를 통해서 그렇게 시민들한테 이제 그 어떤 그 인식을 좀 줘야 되는데 그런 인식들이 아직은 좀 부족하고 그냥 말로만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또 필요하다, 근데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그 행정의 그런 뒷받침이 좀 요구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환경과 행정적인 요소가 잘 갖춰 있다 하더라도 이게 좀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뭐 자전거 이제 어울링 이런 것들이 이제 곳곳에 이제 잘 구비가 되어 있는데 그 구비되어 있는 그 장소에 자전거가 넘어지거나 막 이게 황폐되어 있는 그런 그 상태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자전거길에 자전거가 막아져서 이제 가지 못하는 그런 그 관리들의 그런 문제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전거길에 이제 뭐 이제 둔턱이 있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주 심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곳곳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여 있거나 아니면 다른 뭐 장애물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이제 수시로 타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치워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속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런 그 관리를 해야
쉽게 자전거 타면서 또 안전하게 그렇게 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종시에서 공공자전거, 공용자전거 어울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이제 시민들이 이제 많이 이용하는 그런 그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세종시에 이제 자전거 타기 좋은 그런 도시라고 일컬어지고 또 생활하면서 그래서 자전거 타기 좋구나 그래서 많이 이제 접촉하는 그런 분들을 이제 많이 이제 봤거든요. 중간중간에 보면 그 킥보드가 막 그냥 방치되어 있고 뭐 자전거 길에 막 쓰러져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자전거를 벗어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지속적으로 좀 관리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하면 정말 자신감 있게 탈 수도 있지만 안전적인 부분에서 좀 불안해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본인이 안전하게 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경각심이 우선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시야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주위에 그리고 핸드폰 사용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안 해야 되는 이제 기본적인 그런 것만 지키면 아주 안전하게 자전거 탈 수 있습니다. 안전은 스스로 지킬 때 안전하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처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요. 하지만 이 조례에 담긴 조항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상당수가 강제성이 없는 임의 규정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는 전국에 900개가 넘습니다. 천안시와 아산시도 지난 2007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시장의 책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강제성이 없는 임의 규정입니다. 실제 천안시 조례에는 공영 자전거인 시민 자율자전거 운영과 자전거 정비소 및 대여소 설치,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면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강제 조항을 좀 둬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개정을 다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다시 손을 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장 역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지금처럼 운영을 중단해도 조례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전거 활성화 정책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대부분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인 탓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처럼 제도적인 장치에 지자체의 의지를 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세종의 경우 절도 사건 4건 중 1건이 자전거 절도 범죄일 정도로 심각성이 매우 큰데요. 관리 대안으로 자전거 등록제 도입 필요성이 나오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많다고 합니다. 이어서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기준 세종시 대중교통에서 자전거가 차지하는 수송 분담률은 6.2%로 전국 평균의 2배를 훨씬 웃돕니다. 공영 자전거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고 자전거 도로 총 길이만 400km를 넘는 등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 비중이 높은 만큼 자전거를 도난당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세종에서 발생한 667건의 절도 사건 중 자전거 절도만 176건에 달했습니다. 4건 중 1건꼴로 단일 절도 범죄론 가장 많았습니다. 또 검거된 절도범 10명 중 9명 이상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주로 그 절도를 하는 그 연령대가 미성년자다 보니까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것까지 이렇게 풀어서 가져가지는 않거든요. 피해자분들 대부분이 잠금 장치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도난을 당하시는 거기 때문에 잠금 장치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절도범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검거만이 절도 예방에 있어 능사가 아닌 것은 물론 한정된 경찰력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자전거 관련 범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우선 대안으로 꼽히는 건 자전거 등록제입니다.
자전거의 고유 번호와 소유자 정보 등을 경찰서나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등록하고 이 정보를 스티커나 전자태그 형태로 자전거에 부착해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어디든지 안심하게 이렇게 자전거 주차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자전거 요즘들 많이 또 이용도 하잖아요. 또 시민들한테도 또 편리하고 또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러나 세종시는 반대 입장입니다. 인력과 예산상의 문제는 물론 정부가 나서 전국이 동시에 시행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현재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 중인 지자체는 전국에 11곳에 불과합니다. 자전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등록을 했을 때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행정 시스템하고 또 현장의 자전거하고의 그런 그 관계를 밀착하게 했던 연구를 해야 되고, 어쨌든 당분간은, 그다음에 조만간은 그 등록제의 시행이 어쨌든 상당히 체계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네, 이 자전거 절도가 하나의 범죄 유형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리포트였습니다. 그럼 이 내용 취재한 김우순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앞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세종의 경우에는 절도 범죄 4건 중 1건이 자전거 도난 사고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세종에서 발생한 자전거 절도 건수가 모두 176건이니까요. 대략적으로 좀 따져보면 사흘에 1-2대 정도의 자전거를 도난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건 경찰에 도난 신고가 접수된 건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자전거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좀 귀찮기도 하고 또 자전거가 그렇게 고가는 또 아니다 보니까 굳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실제 자전거를 도난당하는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세종시는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다. 관련된 앞선 보도도 있었는데 이렇게 자전거 절도 사건이 유독 세종에만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전국적으로 보면 좀 어떻습니까? 네. 세종시가 워낙에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세종이 유독 좀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봐도 적지 않은 자전거 절도 범죄가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경찰청에 등록된 최근 5년 동안의 절도 범죄 현황을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표에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2018년부터 한 해 약 11,000여 건에서 13,000여 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절도 범죄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로는 대략 6%대인데요. 코로나19로 자전거와 같은 비대면 스포츠가 인기를 누렸던 2020년, 2021년에는 그 비율이 7%대로 약 1%포인트 정도 올라간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전국적으로 봐도 자전거 절도 범죄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자전거 절도 사건의 또 다른 문제가 이 절도 범죄를 저지르는 상당수가 청소년, 즉 미성년자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세종의 사례를 살펴보면요. 경찰이 범인을 잡고 보니 자전거 절도범 중 92%가 청소년, 그러니까 미성년자였다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도 나왔는데요.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 대부분 호기심 때문이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잠깐의 호기심, 또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이런 청소년들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는다는 것이 경찰로서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경찰로서도 상당히 고심이 크다고 하고요. 실제로 극악무도한 아동 성범죄자죠. 조도순의 첫 공식적인 범죄가 18살에 저질렀던 자전거 절도였다고 하는데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지 않도록 청소년들의 자전거 절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나와줘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청소년들이 절도 범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 성인들의 자전거 절도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자동차와 같은 자전거 등록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자전거 등록제는 말 그대로 각각의 자전거에 이런 고유 번호를 매겨서 경찰이나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고 그 번호를 스티커나
RFID 칩 같은 형태로 자전거에 부착을 해서 관리하는 형식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가령 세종시는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 중이고 또 인근 천안시는 시행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세종에서 훔쳐서 천안에서 자전거를 팔아도 이게 도난된 자전거인지 아닌지를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전국이 동시에 정부 주도로 추진할 거면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건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등록제에 따른 관리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한 것도 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 중인 지자체는 제주도 등 전국의 11곳에 불과한 상황인데 이마저도 충청권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중요하겠지만 개개인의 노력이 뒤따라야 자전거 도난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모쪼록 자전거를 언제 어디에 주차를 해도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보겠습니다. 김우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공공자전거 정책 실태와 문제점까지 돌아봤는데요. 특히 절도 문제에 있어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노력과 또 인식의 개선도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